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의 전임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관리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본질적인 부분을 좀 우리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그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이게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뭐 동창회 모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개 모임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렇죠. 아니면 뭐 사이클 모임도 있을 테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모임을 단체 어떤 모임을 하게 되면 그 모임 속에서는 항상 보면 그 모임의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그 모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모였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말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구성원들마다 각자가 해야 될 권리와 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 체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헌법이라는 것도 권리라고 하는 큰 어떤 그 국민으로서 권리라고 하는 큰 축이 하나 있고, 그리고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고, 이 국민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도 그 대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XY 축이라 한다면 그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국가에 대한 운영 전체에 대한 어떤 결정 사항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또 우리가 헌법에 기술되어 있듯이 우리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사회에서 보면 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윤리관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또 뭐 부당한 권위라든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하는 신을 잘 이렇게 이용해 먹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소수 종교단체가 그렇게 했지만은 사리사욕을 좀 취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 복잡한 세상에 사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서 질서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권위를 이렇게 없애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질서화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용어 자체만 그렇게 보시는 건데 용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뿐이고 그거 다 보면 여러분들 권리와 의무 그리고 마지막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자분들이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집합건물의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조금 더 가지를 좀 더 펼치려고 하면 이제 좀 그 상가마다 주상복합마다의 좀 특징이 좀 있는 거 있으면 몇 가지 가지를 더 펼쳐서 규약을 조금 더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단지 그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그 집합건물 소유하는 법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숙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 그 집합건물과 관련돼 계신 분들은 좀 알았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항상 보면 우리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그 분쟁 전에 이걸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사회가 좀 공정하고 올바르게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조인들의 산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좀 알고 계시면, 법이 뭐 큰 것도 아닙니다.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신문을 보듯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쭉 읽어보고,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용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터넷 찾아보고 하면 금방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상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률과 시행령을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며, 공정하게,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특히 이제 관리단에 있는, 우리 입점주분들, 소유주분들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운영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되죠.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업체는 업체일 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리비를 통해서 본인은 그냥 직원들 월급 또는 수수료를 들고 가는 것 뿐이시기 때문에 주객이 바뀌어서는 지금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대부분은 주객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다들 여러분들께서 주인이시니까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실천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같이 공동체에서 합심을 하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조금 아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뭐 많이 낼 필요도 없고 틈틈이 그걸 좀 보십시오. 그걸 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아는 상태에서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여쭤보는 거랑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변호사한테 이렇게 그냥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하고는 서로 대화도 잘 안 되고요. 문제 해결점이 오히려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되도록이면 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게 리걸 마인드라고 하죠. 법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논리적인 시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한때는 법을 이렇게 좀 몰랐을 때는 좀 뭐가 세상에 보면 뭐 법으로 처리한다 뭘 한다 해서 하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좀 두렵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제가 이렇게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기계를 다룰 때도 보면은 기계 나름대로의 그 어떤 기계 공작하고 있는 뭐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끼워 맞추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맞아, 어떤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좀 언어도 마찬가지, 영어에 대한 그것도 논리가 있고, 어떤 사람 사이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듯이 다 세상에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그냥 하나씩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은 꼭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법무부에 여러분들 들어가면 집합건물에 관한 해석 사례집이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들어갔으면 있습니다. 그 검색란에 보면 집합건물 해석 사례집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법이 우리가 이렇게 집합건물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명쾌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부당한 권위나 부당한 이익을 지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걸 막아야 되겠죠. 법으로 그러니까 냉철하게 보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건물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라든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종교라든지 윤리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제하고 살펴볼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논리적인 시각으로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자, 주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항상 이게 전국에 집합 건물이 늘 우리가 투명하게 공정하고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주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저도 필요한 상황에서 늘 돕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